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이성계입니다. 금일 세미나에서 설명드릴 논문은 LLM 타임이라는 논문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 썰 제로샷 타임 시리즈 포캐스터스라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뉴립스 2023에 게재된 논문으로 현재 기준 총 5회의 인용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논문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의 목차는 오버뷰부터 컨클루전까지의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의 오버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LLM, 즉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제로샷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수행해보자 하는 논문입니다. 굉장히 프레임워크는 간단한데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존 라지 랭귀지 모델인 GPT-3와 라마의 구조를 그대로 활용을 하여서 제로샷 시계열 예측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본 그림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컨티뉴어스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활용을 하여서 어떻게 실수화된 시계열 값들을 예측을 할지에 대한 얘기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 논문은 이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들을 수행을 하는데 토크나이제이션과 리스케일링, 샘플링, 컨티뉴어스 라이클리후드를 활용을 하여서 전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논문의 구체적인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란 과거의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시계열의 값을 예측하는 과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엔드 투 엔드 모델 그리고 레프레젠테이션 모델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엔드 투 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풋에서부터 아웃풋까지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의미를 하고 패드포머나 디리니어, 패치TST와 같은 모델들이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또한 레프레젠테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산출을 하고 산출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간단한 뭐 예를 들어서 리치 리니어나 뭐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모델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는 TS200과 코스트와 같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구조의 모델들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최근의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최근에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예시는 이제 프롬프트 캐스트라는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활용을 한 시계열 예측에 대한 프레임워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QA 형식으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하여서 프롬프트 튜닝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하는 길이의 시계열을 산출을 해주는 그러한 예측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챗봇과 같은 형식으로 유저 프렌들리하게 시계열 예측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그 시계열 예측을 하는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언어 모델들을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으로 인해서 사전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대규모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사전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미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을 것이니 랭귀지 모델의 사전 학습을 조금 활용을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로 출발하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대규모 사전 학습 데이터셋의 획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보면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뭐 위키피디어 데이터나 뭐 혹은 뭐 다양한 크롤링을 기반으로 큰 규모의 코퍼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으나 시계열 데이터는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대규모 사전학습 데이터셋 획득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도메인들과는 다르게 각 데이터셋의 특징이나 모양이 매우 상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합쳐서 대규모 사전학습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와 피처 그리고
타임스탬프 이렇게 세 가지의 차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인스턴스와 피처의 개수가 데이터셋마다 매우 다르고 특히 그리고 또 타임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집 주기가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을 한 대규모의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메인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조나 금융 이런 도메인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제조나 금융 등 이러한 도메인에 따라서 데이터셋의 통계적인 특징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합쳤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합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도메인들과는 달리 프리트레인 오브젝트가 부재하다는 부분도 적절한 프리트레인 오브젝트가 부재하다는 부분도 대규모의 시계열 데이터셋을 통한 사전 학습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 어느 정도 우회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자체를 그냥 타임 시리즈 모델의 백본, 즉 사선학습된 모델로 사용을 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최근 많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논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LLM 타임은 본 세미나에서 리뷰를 할 논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원피트롤과 프롬프트 캐스트라는 대표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원피트롤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백본, 본 논문에서는 GPT-2를 활용을 하였는데 이 GPT-2를 그냥 백본 모델로 활용을 하고 파인 튜닝을 통해서 뭐 시계열 과업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는 논문입니다. 단순히 시계열 예측만 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시계열 예측, 시계열 이상치 탐지, 그리고 시계열 분류 세 가지 과업에서 모두 굉장히 높은 성능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프롬프트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그 프레임워크에서 보였던 예시가 될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백본으로 활용을 하고 프롬프트 튜닝을 통해서 QA 형식의 시계열 예측을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LLM 타인 경우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백본으로 사용을 하여서 제로샷 시계열 예측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기록한 논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백그라운드였고 이제 본 논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오버뷰를 수행을 하면 본 LLM 타임이라는 논문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을 하여서 제로샷 시계열 예측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밸류를 라지 랭귀지 모델에 입력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토크나이제이션을 수행했다는 특징이 있고 또한 효율적인 예측을 위해서 리스케일링과 샘플링, 컨티뉴어스 라이클리후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각각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논문은 이제 프리프로세싱 스텝이 전체의 방법론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처리만 간단하게 해주면 예측은 해주는 그러한 프레임워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전처리 과정은 토크나이제이션, 리스케일링, 샘플링과 포캐스팅, 그리고 컨티뉴어스 라이클리후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크나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밸류를 텍스트 임베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각 시계열 밸류를 한 개의 토큰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릿수마다 공백을 추가하여 토크나이징을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GPT-3의 예시인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숫자가 422, 422, 35630 그리고 422, 35631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개의 숫자는 굉장히 유사한 숫자로 판단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값은 매우 큰데 값이 1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GPT-3의 토크나이저에 입력을 해보았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422, 35630 같은 경우에는 422, 35630 이렇게 3개, 2개, 3개의 형태로 끊어지게 되고 422, 35631 같은 경우에는 422, 356, 31 이런 식으로 토크나이징이 완전히 뒤섞여 버리는 그러한 문제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을 띄어쓰기를 한 칸씩 진행을 한 다음에 각 자릿수마다 토크나이징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GPT-3의 토크나이저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이고 본 논문에서 또 활용한 라지 랭귀지 모델인 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과정이 예를 들어서 4235630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각각을 숫자마다 토크나이징, 즉 각 자릿수마다 토크나이징을 수행해주기 때문에 라마에서는 이와 같은 전처리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험 결과를 조금 증명해 줄 만한 결과를 조금 보여드리면, 보시는 그림은,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T-3를 그대로 토크나이징을 수행을 한 경우이고, 죄송합니다. 요거는 띄어쓰기를 포함을 해서 각 자릿수마다 토크나이징을 한 결과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스페이스를 주었을 때가 더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나, 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크나이저에서 각 자릿수마다 토크나이징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스페이스를 넣어주는 것보다 넣어주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를 주게 되면 결국 이를 노이즈로 판단을 하게 되어서 더 낮은 성능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라마에서는 굳이 이러한 전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토크나이제이션 방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소수점을 이제 입력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동소수점과 같은 개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시계열에 대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이제 입력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0.123 같은 경우에는 1, 2, 그리고 1.23 같은 경우에는 1, 2, 3, 그리고 12.3 같은 경우에는 1, 2, 3, 0, 그리고 123.0 같은 경우에는 1, 2, 3, 0, 0과 같은 방식으로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해주고, 어차피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해주는 것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면 소수점은 제거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수점이 없는 형식의 각각의 각 자릿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본 토크나이제이션의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스케일링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케일링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일단 값을 이렇게 다시 리스케일링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방법론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고 왜 이러한 방법을 수행을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 퍼센타일 리스케일링이라는 것을 수행을 하였는데, 이것은 알파 퍼센타일의 값이 1이 되도록 이와 같은 수식을 통해서 리스케일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알파 A라는 값은 요 각각의 그 시계열에 있을 텐데, 요거를 B만큼 시프트 해준 값에 대해서 알파 퍼센타일에 위치한 값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B 값 같은 경우에는 어, 본 시계열의 최소값, 타임 인덱스에 대해서 최소값에서, 그리고 요 베타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고, 맥스 값에서 민 값을 빼준 것을 다시 이 최소값에서 빼주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 값 자체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를 이제 전체 요 A라는 값으로 나눈 것이 본 시계열의 리스케일링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계 조금 간소화를 위해서 시계열의 최소값을 m이라고 그러고 시계열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했을 때 요 x1부터 xt라는 값은 요 범위 안에 바운드가 되도록 이렇게 시계열의 리스케일링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파 퍼센트 리스케일링을 수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큰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큰 수를 줄일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각 자릿수마다 각각을 하나의 토큰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값 자체가 작아지고, 그리고 부동소수점으로 지금 소수점 아래 몇 자릿수까지 표현하겠다라는 고정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로우 타임 시리즈 시계열이 있고, 이와 같은 이를 알파 퍼센타일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891.5를 이용을 하여서 리스케일링을 수행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베타는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 891.5로 요거를 나눠주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주게 될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로우 시계열 같은 경우에는 토큰의 개수가 18개이지만 리스케일드 TS 같은 경우에는 토큰의 개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13개로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토큰 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조금 이 과정을 통해서 토큰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사실 언어 모델에서 결국 토큰 수가 계산량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컴퓨테이셔널 버든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자릿수가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LLM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앞전에 리스케일드 TS를 결국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20, 28, 100, 722, 7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 단위로만 나오게 되는데 요 알파 퍼센트의 값으로 나눠주는 이 값은 항상 1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 앞전에서는 분명히 1보다 작은 값일 것이고 여기서는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자릿수가 무조건 소수 둘째 자릿수까지 표현한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세 자릿수로 자릿수가 변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베타가 0일 때 한정적인 얘기이고 베타가 0이 아닌 경우에는 항상 이곳에서 자릿수가 변동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릿수가 바뀌는 시점이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다음으로는 이제 샘플링과 포캐스팅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LM을 통해서 탑 K 밸류를 통해 LLM을 통해 샘플링을 하고 이 샘플링한 값들을 토대로 디터미니스틱 리조트와 프로바빌리스틱 예측을 모두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디터미니스틱 결과를 뽑기 위해서는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 시점에 대해 다양한 밸류들을 산출을 할 것인데 이 밸류들의 통계량을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혹은 미디안이나 민을 사용을 하였는데 논문에서 레포팅한 방식은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probabilistic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샘플링된 밸류들을 통해서 요 CRPS나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퍼 디멘전 등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또한 샘플링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템퍼레이처 스케일링, 로짓 바이어스, 그리고 뉴클리어스 샘플링 등을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컨티뉴어스 라이클리후드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사실 라지 랭귀지 모델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이제 보캐블러리 셋 안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출력을 할지 그 출력되는 보캐블러리가 가장 라이클리우드가 높아지도록 하는 조금 굉장히 빈이 많은 그러한 이산 확률 분포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열 밸류 같은 경우에는 실수값이기 때문에 컨티뉴어스한 개념이어서 결론적으로 컨티뉴어스 밸류를 이산 확률, 디스크리트 밸류로 이제 조금 매핑을 해주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전개가 본 챕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며 어떤 식으로 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이제 한 번에 모든 값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릿수마다 값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였고 이제 n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시계열의 경우 비진법 기준 B의 n제곱계의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자릿수마다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B의 n제곱 맨 마지막 트리 구조의 빈 같은 경우에는 B의 n제곱의 선택지를 갖게 됐는데 이를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두 자릿수의 소수점 시계열을 예측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0에서 0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P00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9에서 9로 가는 것은 P99로 확률 값을 매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는 PX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시그마 K라는 것은 결국 요 P 밑에 있는 요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인디케이터 펑션을 더해서 이와 같은 이산 확률 변수로 매핑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디케이터 펑션이 지금 K부터 K 플러스 1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x가 이제 요 98과 99 사이에 있다. 그러면 요 p 98 값을 가지고 와서 이산확률 분포로 근사를 해주는 방법이 결론적으로 요 컨티뉴어스 라이클리후드의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본 컨티뉴어스 라이클리후드라는 방법론은 이제 랭귀지 모델의 이산확률 변수를 이산확률 변수를 이제 근사하기 위한 조금 단순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 랭귀지 모델이라는 학습 방법론 자체가 굉장히 디스트리뷰션을 플렉서블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어, 디, 디시멀 AR이라는 모델이 비교적으로 굉장히 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요 데스티밋 AR이라는 것은 요 RNN을 통해서 각 자릿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의미를 한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랭귀지 모델의 학습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 분포를 강건하게 표현해 줄 수 있음을 요 와서스테인 디스턴스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와서스테인 디스턴스라는 것은 두 확률 분포 PQ의 이동 비용을 측정하는 지표로 두 분포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와서스테인 디스턴스가 낮을수록 유사하게 분포를 잘 흉내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비교적 다 낮은 값을 보이고 있어서 다양한 분포에 대해서 로버스트하게 분포를 표현할 수 있는 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실험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험은 이제 검증 데이터셋은 평가 데이터셋의 길이를 t라고 하였을 때 예를 들어서 학습 데이터셋의 길이가 2t 이상이면 t만큼 그리고 2t 미만이면 절반을 학습 데이터셋의 검증으로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다별량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 LLM에 넣어주기 위해서 채널 인디펜던스 구조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디멘전별로 결과를 산출한 다음에 이를 어그리게이트 해주는 과정으로 성능을 산출하였다고 합니다. 총 세가지의 뭐 데이터셋 아카이브를 사용을 하였는데 다츠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개의 현실 단별량 시계열 데이터셋을 의미를 하고 마지막 타임스탬프 기준 마지막 20%를 평가 데이터로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계열 예측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변수인 예측 길이 즉 프레딕션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1을 사용을 하였다고 하고 모나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요 30개의 현실 단별량 다별량 데이터셋을 의미를 하고 결측치가 없으면서 베이스라인 성능 기준 상위 16개의 데이터셋만을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측 길이는 1을 사용을 하였고 요 인포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로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시계열 현실 다별량 데이터셋인데 뭐 ETT나 트래픽 그리고 익스체인지 레이트 등의 데이터셋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 길이는 96 혹은 191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와 모델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LLM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츠에서는 이렇게 GPT-3, 4, 라마 1, 라마 2를 사용을 하였고 모나시에서는 GPT-3와 라마 2, 그리고 인포모에서는 라마 2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츠 같은 경우에는 TCM부터 뭐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을 사용을 하였는데 요 다츠가 이제 데이터셋이기도 하지만 요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데 요 라이브러리 자체에서도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모델들을 사용을 하였고 모나시 같은 경우에는 뭐 ETS, 캣부스트, 딥AR과 같은 총 12개의 모델을 사용을 하였으며 인포모에서는 베이스라인으로 인포머, 리포머, 오토포머, 패드포머와 같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리스케일링 과정에서 필요한 요 알파, 베타 값과 그리고 프리시즌, 템퍼레이처, 타피 등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선택을 하였고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그 각각의 모델에 맥스 인풋 토큰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제한에 딱 걸리는 정도까지의 학습 데이터셋의 마지막 부분을 컨텍스트 윈도우로 사용하여서 인풋으로 넣어줬다고 합니다. 또한 베이스라인 하이퍼 파라미터를 살펴보면 각 베이스라인의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리드 탐색을 통해 선택을 하거나 원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디터미니스틱 같은 경우에는 요 MA와 스케일드 MA를 사용을 하였고 프로바빌리스틱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 퍼 디멘전 그리고 CRPS라는 것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CRPS라는 것이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그래프와 같을 때 이 라지 FX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예측 분포의 CDF 누적 확률 분포를 의미를 하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 인디케이터 펑션 x가 y보다 클 때는 1이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그런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RPS 즉
요 커뮬레이티브 디스트리뷰션이 요거와 같은 모양일 때 값이 가장 낮게 나오는데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것은 결국 요 값에서 완벽하게 예측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성능 지표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 CRPS라는 것은 실제값과 관측값 사이의 넓이를 의미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요 값이 낮을수록 굉장히 일치한다. 즉 높은 확률적인 그 포캐스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낮을수록 좋은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디터미니스틱 실험 결과부터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렇게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이 결국 각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을 한 LLM 타임의 성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개의 샘플을 뽑고 메디안을 통해서 MA를 산출을 하였다고 합니다. 각각의 세 가지 아카이브에서 타 모델 대비 어느 정도 높은 성능을 기록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나 다츠를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이 다츠에서는 이제 아리마보다도 낮은 성능을 기록했다는 것이 굉장히 어, 조금 어떻게 보면 결과에 대한 해석을 조금 어렵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리마라는 것이 굉장히 고전적인 통계 기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낮은 성능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게 정말 잘 되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문을 저로 하여금 조금 불러온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바빌리스틱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츠 아카이브의 데이터셋을 통해서 프로바빌리스틱 결과를 산출을 하였고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LLM은 이제 20개의 샘플 그리고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100개의 샘플을 뽑아서 CDF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바빌리스틱에서 LLM 기반의 모델들이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CRPS를 조금 주목을 해주시면 여기서는 이제 그 프롬프트 캐스트를 활용한 모델에 대해서도 비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프롬프트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굉장히 조금 낮은 성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덧붙이자면 여기서 제일 높은 성능을 디터미니스트 결과 기준 제일 높은 성능을 기록한 것이 아리마인데 이 아리마가 높은 성능을 기록하는 데이터셋 집단에서만 실험을 하고 이 프롬프트 캐스트라는 방법론보다 우리 방법론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느 정도 그 논리에 그 비약이 조금 있지 않나. 조금 더 다양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독자로 하여금 좀 더 그 신뢰감을 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더 프롬프트 캐스트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것이 좋아 보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의 크기에 따른 실험에서도 요 LLM 기반의 모델들이 좀 완만하게 성능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로샷 모델에서 트레인 비율을 조절을 한다는 게 조금 어떤 의미인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나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는지는 코드나 뭐 논문을 통해서 나오지가 않아서 제 개인적인 추측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LLM 기반의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풋으로 트레인 데이터를 넣었는데 그것의 그 인풋의 비율을 조금 줄여가면서 이렇게 실험을 성능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로샷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 조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실험을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하였습니다. 요 fx는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입실론이라는 요 수식을 PYSR 리그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PYSR 리그레서를 통해서 컴플렉시티, 즉 복잡도에 따른 수식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식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코사인, 사인, 익스포넨셜, 뭐 스퀘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등의 조합을 통해서 이와 가장 유사한 수식을 학습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그러한 리그레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컴플렉시티를 변경을 해가면서 수식을 생성을 하였고 이 생성한 수식들에 대해서 LLM 타임이 얼마나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갖는지 그 값을 이제 레포팅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테스트 로스와 LLM 네거티브 라이클리 후드를 비교를 해보시면 요게 이제 LLM의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 후드 있고 이 부분이 테스트 로스인데 어느 정도 얼라인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특이한 점은 요 3번, 즉 컴플렉시티가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수식에 대해서 LLM의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어느 정도 적당한 복잡도를 가진 수식에 대해서 LLM이 잘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테스트 로스와 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양상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요 컴플렉시티에 대한 체리 피킹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간단한 뭐 리니어나 뭐 시그모이드, 익스포넨셜과 같은 인공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뭐 다트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그 모델들을 활용을 하여서 LL 그 타 모델과의 성능 비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공 데이터셋들을 얼마나 잘 이제 판단을 하는지를 그러니까 잘 얼마나 요 수식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지를 LLM으로 통해서 실험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LLM 기반의 모델들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굉장히 높게 기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시각화 결과 역시 패턴을 잘 포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을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제로샷으로 성능이 잘 나오는 이유를 다음에 두 가지 이유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레피테이션 바이어스와 피어리어디시티입니다. 이는 그 시계열의 주기성 포착에 도움을 준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아리스테메틱 엔트랜드 컴포넌트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시계열의 차분 포착을 이렇게 산술적인 그런 트렌드를 판단하는 LLM의 능력으로 인해서 조금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본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을 드렸듯이 요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리니어와 시그모이드 사인 등의 인공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수행을 하였고, LLM 타임의 GPT-3 모델이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과 포캐스팅 퍼포먼스에 대한 비교입니다. 여기서 베이스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했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퍼 디멘전과 MMLU 어큐러시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에 따라서 이제 결국 어떻게 이 성능이 얼라인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MMLU 성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퍼 디멘전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어 모델의 그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에 대한 그 성능이 좋을수록 NLL 퍼 D 역시 더 호전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얼라인이 잘 맞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챗 모델과 일반 모델에 대한 비교를 나타낸 장표인데, 챗 모델과 베이스라인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챗 모델이 낮은 성능, 즉 CRPS와 NLL per D 기준으로 해서 더 높은 값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챗 모델이 아닌 그냥 모델들이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본 논문에서는 챗 모델 같은 경우에는 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뭐 RLHF와 같은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시계열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뭐 그러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의 특성들이 조금은 변질되지 않았나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싱 데이터에 대한 그 실험 결과인데, 보시는 그림은 요 미싱 데이터의 비율을 늘렸을 때 NLL per D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TCN과 이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의 LLM 타임을 제외한 모델들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미싱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를 하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다고 하는데, NLL per D가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인 LLM 타임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RPS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본 논문에서 결국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요 미싱 데이터에 대한 이해력이 조금 뛰어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CRPS라는 것은 그 예측한 결과를 기반으로 얼마나 예측을 잘하는지에 대한 확률적인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퍼 디멘전이라는 것은 결국 주어진 데이터가 얼마나 이 모델에서 나왔을지에 대한 우도를 측정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CRPS는 비슷한 양상을 이루고 NLL per D 같은 경우에는 요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 모델만 조금 좋다고 하는 것은 결국
라지 랭귀지 모델이 너무 이제 그 모델을 신뢰하는 그런 것에서 나온 실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정말 미싱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있나에 대한 고민은 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onnecting Time Series and Textual Understanding이라는 파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Chain of Thought를 활용을 하여서 요 LLM에 총 11가지의 그 인공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요 인공 데이터의 요 각각의 그 분포에 대한 그 설명을 라지 랭귀지 모델에 주입을 해주고, 내가 입력을 한 시계열 데이터가 어떤 것에서 나온 것인지를 텍스트 기반으로 찾게 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랜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11가지의 모델을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랜덤의 확률로 따졌을 때는 한 9%의 성능 정확도를 보여주는 게 맞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한 8개의 모델이 아마 나와 있을 것인데, 이 8개의 모델에 대해서는 이 시그모이드를 제외하고는 랜덤보다는 모두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포팅되지 않은 3개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맞추지 못한, 즉 이 값이 0인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언어적인 방법으로 각각의 그 분포나 이런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성능이 완전 고무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텍스트와 시계열이 완벽하게 얼라인이 되어서 멀티모달 느낌으로 이렇게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Memorization Concerns in GPT-3라는 챕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얘기는 결국 본 논문을 보았을 때 결국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미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기존의 코퍼스에 대해서, 기존의 그 시계열 데이터들에 대해서 코퍼스에 이미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 서술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러한 문제, 이러한 의문점을 컨선을 반박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토크나이제이션 방식이 GPT-3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토크나이제이션 방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서로 다른 데이터를 본 것과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며, 또한 두 번째로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학습을 할 때 코퍼스에서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암기를 할 만큼 잘 이제 출현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 이거는 정말 그냥 저자들의 그냥 생각일 뿐이지 이를 완벽하게 뒷받침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GPT-3가 나온 이후에 생성된 시계열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실험을 이와 같이 수행을 하였고, GPT-3 기반의 LLM 타임이 높은 성능을 기록을 하여서 이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해 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클루전입니다. 네, 본 논문의 결론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이제 LLM을 직접적으로 활용한 제로샷 시계열 예측 프레임워크인 LLM 타임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였고, 토크나이징과 리스케일링을 통한 전처리를 수행을 하였으며, 컨티니어스 라이클리후드 개념을 통해 연속적인 실수값에 대한 예측을 이산 확률 변수를 통해 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베이스라인보다 어느 정도 높은 성능을 기록을 하였고, 디터미니스틱은 압도적이지 못했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기록을 하였으며, 프로바블리스틱의 경우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공유를 드리면, 이 LLM을 통해서 제로샷 시계열 예측을 한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인풋에 모든 트레인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파라미터 업데이트만 없다고 해서 제로샷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학습을 안 했다는 것 자체에선 어느 정도 제로샷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로그라이클리우드를 통해 선택하는 것 역시 이제 완벽한 제로샷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모델을 통해 시계열을 다루는 것이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 보인 논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언어 모델과 시계열의 완벽한 연결고리는 만들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리고 또 오픈 리뷰 결과도 이렇게 엄청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서 억셉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아쉬운 점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최신 모델과의 비교가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는 아마 높은 확률로 최신 모델보다는 낮은 성능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레포팅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됐고, 요 프로바빌리스틱 매트릭을 사용을 하여서 의도적으로 성능이 높아 보이도록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을 수치로 기록한 것이 아닌 그래프로만 기록을 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전반적으로는 조금 불친절한 논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험 방법과 성능 측정 방법을 논문이 아닌 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 연구 방향은 어떻게 될지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언어 모델을 통해서 시계열 예측을 하는 것이 왜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최근 논문들의 방향들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의 관련 논문들이 이제 언어 모델을 백본으로 사용하면 잘 되더라 정도 수준의 내용인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조금 부족한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어 모델의 어떤 요소가 시계열 과업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보게 되면 조금 더 어떤 식의 방향으로 이쪽이 나아가야 될지 그거에 대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사실 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적합한 프리트레인 오브젝트를 연구를 해서 괜찮은 방법이 나오게 된다면 어, 조금 더 높은 그런 성능의 이러한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